스와프 거절당한 한국. 다시 IMF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한국이 미국에게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3,500억 달러 약 48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 충격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무제한 통화 스와프 개설을 요청했지만 미국에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요구액은 3,500억 달러임. 한국 외환 보유액 현재 8월 기준으로 4,263억 달러임. 요구액이 외환 보유액의 82.1%에 해당함. 과거 스와프 규모는 2008년 300억 달러였다가 2020년 600억 달러였으나 현재는 0원임. 그런데 미국은 왜 거절했을까? 먼저 기축통화국 클럽의 벽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영국은행, 스위스국립은행, 캐나다은행 등 5개 중앙은행과만 상시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한국은 이 특별한 클럽에 속하지 않는다. 두 번째,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에 있다 할 수 있다. 통화 스와프의 실질적 주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임.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 그런데 지금 전례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임. 이것이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은 먼저 외환 보유액이 급감할 위험에 처해 질 수 있다. 3,500달러 투자 시 외환 보유액의 80% 이상 소진할 것임.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한 패턴임. 두 번째, 환율이 이미 1,400원대로 급등했으나 점진적 우상향할 가능성 있음. 달러 부족으로 원달러 환율이 폭등되면 수입 물가가 상승되고 물가가 상승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할 것임. 세 번째, 금융시장 불안해질 것임. 외국인 투자 자금의 이탈화가 가속화되고 주식이나 채권 코인 시장 등이 동반 하락할 위험 가능성이 커짐. 네 번째, 중장기적 파장이 있을 거임.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0.8에서 2%로 이미 낮은 상황임. 환율 불안정으로 인한 기업들의 해외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됨. 이런 현상은 외환 유동성 부족을 초래하고 국가의 신용등급 강등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거임. 잠깐, 이런 상황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 주의해보자. 먼저 외화달러, 엔화, 유로화 등으로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한 게 있다면 해외 ETF나 달러, 예금 등으로 분산 투자를 추천함. 두 번째, 대출 자본이 있다면 변동금리 점검해보자. 환율 상승 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대비해서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또는 조기 상환 검토해보자. 세 번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들을 대비해보자. 에너지, 식료품 등 필수 품목의 가격 상승이 있을 예정이니 대비하는 게 바람직함. 가계의 비상자금을 확보해 놓는 것 또한 한 방편이 될 수 있음. 이런 상황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힘써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1. 외환 보유액을 확충하는 방안을 재검토하며 중국, 일본과의 양자간 통화 스와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거임. 2. 아시아 국가들과의 다자간 통화 협력도 강화해야 할 거임. 3달러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수입선의 다변화의 방향을 고려해야 할 거임. 4. 현지 생산 기지 확대를 검토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비가 될 거임. 5. 내수 중심의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함.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예견해보자. 먼저 최악의 시나리오는 만약 3,500억 달러 투자가 현금 직접 투자로 진행되고 통화 스와프 없이 추진될 경우에 외환 보유액 급감, 환율 급등, 수입 물가가 상승하는 경제 침체의 악순환이 진행될 거임. 1997년 IMF 외환위기와 유사한 상황 재현 가능성이 높음. 반면 희망적 전망.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은 1997년보다 훨씬 견고함. 하지만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임.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외환 보유액이 39억 달러까지 급감했던 쓰라린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개인과 기업, 국가 모두가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통화 스와프 거절은 단순한 외교적 실패가 아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낸 경고 신호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맞춘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